처음엔 낯설었던 신용카드도 소문과 금융교육을 거쳐 대중화가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차세대 금융기술인 스테이블코인도 같은 변화를 이끌 겁니다. 2014년 테더가 세계 최초로 선보인 달러 스테이블코인 USDT는 이미 5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탈달러화를 시도해도 이렇게 많은 이가 디지털 달러인 USDT를 쓰는 한 세계는 여전히 달러 중심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계 최대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인 테더의 파울로 아르도이노 CEO가 한 말입니다. 실제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인플레이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화폐 가치가 급락하는 개발도상국에서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10년 동안 화폐 가치가 미국 달러 대비 거의 98% 하락한 아르헨티나나 비슷한 현상을 겪는 튀르키예에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보유하는 게 절실한 일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개발도상국에서 불안정한 자국 화폐 대신 쓰일 뿐만 아니라 결제할 때도 다른 시스템에 비해 저렴하고 편리합니다. 현재 카드사들은 신용카드 거래 시 많게는 3에서 4% 정도 수수료를 물립니다. 그러나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하면 거의 아무런 비용 없이 결제할 수 있게 됩니다. 더구나 해외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모국에 있는 가족에게 돈을 보낼 때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또한 실시간 송금이 가능하죠. 현재 은행 결제망을 이용해서 송금할 때는 수수료도 많지만 결제일도 3일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이 해외 업체의 비용을 치를 때도 수수료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게 됩니다.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은 달러 자산으로 뒷받침되고 있는데요. 지니어스법에 의해서 반드시 1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를 지켜야 합니다. 또한 달러 대신에 미국 국채 중에서도 만기가 90일 이하인 단기물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만기가 짧은 단기 미국 국채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위험인 금리 리스크에서도 벗어나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카드사들이었습니다. 특히 비자 마스터는 국경 간 소액 결제망인데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바로 그걸 대체한다니 큰일이 난 겁니다. 이들은 이에 대응한 새로운 생존 방식을 찾아내야 합니다. 이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막아달라고 로비를 하는 은행권하고는 다른 방식을 택했는데요. 비자 마스터는 카드에 스테이블 코인을 충전하는 것도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를 쓰려면 기본적으로 단말기를 깔고 보안망을 설치해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나 중동 지역에 카드망이 없는 곳에서는 카드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자 마스터는 달러 스테이블 코인 업체들하고 이 지역에 같이 들어가는 틈새 전략도 추진합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은 신원 인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암호를 타고 갑니다. 전문 용어로 말하자면 스테이블 코인의 결제 기술은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 은행이나 결제 대행사 없이 소비자와 판매자 간에 직접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중간에 사람이 이게 디파짓된 현금이 있는지 어떤지 확인해주는 절차가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카드사는 할 수 없는 일이죠. 따라서 결제는 퍼블릭 또는 프라이빗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이루어지며 모든 거래 내역은 분산 원장에 기록됩니다. 그러다 보니 결제 주체가 사람이나 기업이 아닌 것이죠. 임시로 만들어진 AI가 수시로 결제하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IoT라고 해서 사물이 인터넷과 연결되어 데이터를 주고받고 상황에 맞춰 스스로 작동하는 기술과 같습니다. 말하자면 냉장고에 탄산수가 떨어지면 냉장고가 쿠팡으로 주문을 넣는 식인데요. 여기에 결제까지 한다는 얘기죠. 사람을 거치지 않고 말이에요. 크립토가 왜 필요하냐 하면 국경을 거치는 문제도 있지만 사람을 거치지 않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암호화폐가 제대로 쓰이게 하려면 크립토의 신규 사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블록체인 생태계에 합류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춰가는 게 명제입니다. 그리하여 그 마지막 단계인 매스 아답션, 즉
블록체인 암호화폐 대중화까지 가야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접근성이 쉬워야 하고 일상생활에 통합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명령이나 중요한 지시를 전달하는 역할이 필요한데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마존, 구글 같은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입니다. 소파에서나 침대에서나 어디에서든 갤럭시, 애플 같은 손안의 PC인 스마트폰 또한 매개체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지난 9월에 구글이 금융기관용으로 개발 중인 허가형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 인프라 플랫폼인 GCUL을 오픈했습니다. 이건 이더리움 같이 스마트 컨트랙트 레이어 1 블록체인 플랫폼인데요. 이는 금융기관들이 중립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무역금융 결제망 플랫폼입니다. 구글은 수십억 사용자와 수백 개 기관이 참여하는 대규모 네트워크 구축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구글은 CME 그룹과 함께 도매 결제와 자산 토큰화 파일럿을 진행했습니다. 구글은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과 직접 경쟁하기보다는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API 접근이 쉬운 블록체인 서비스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냉장고 쿠팡 결제처럼 AI 에이전시 간에 결제할 수 있는 AP2를 만들겠다고 얘기합니다. AI들 간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코인베이스는 2018년 서클 인터넷 그룹과 공동으로 USDC를 출시한 뒤 USDC 기반 토큰 거래를 주도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USDC가 금융 거래를 넘어 결제 시장에서도 사용처를 확대하고 있는데요. 이에 코인베이스는 비자, 마스터 등 결제 네트워크 기업과 파트너십을 맺어왔고 그 과정에서 삼성페이와도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삼성그룹은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와 손잡고 USDC 결제 생태계로 진출합니다. 북미 삼성페이 사용자들이 계좌 연동 없이 손쉽게 암호화폐를 입금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삼성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다양한 암호화폐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송금 수신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 갤럭시폰 사용자들의 암호화폐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입니다. 삼성전자는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편리하게 거래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과 플랫폼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폰의 모바일 결제 플랫폼인 삼성페이와 블록체인 기술을 연동하여 스테이블 코인 기반 결제 생태계를 확장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애플은 일찍이 애플카드와 애플페이, 애플세이빙스로 이어지는 폐쇄형 결제 예금 시스템을 완성했는데요. 그래서 삼성은 스테이블 코인과는 별도로 금융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바클레이즈 은행과 손잡고 핀테크 주도권 전쟁에도 나섰습니다. 애플의 금융 플랫폼 전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삼성은 스테이블 코인 결제와 더불어 결제 금융 서비스로 확대되는 흐름을 반영한 금융 연계 생태계를 만들어 가려는 것입니다. 이상 어느새 우리 곁에 바짝 다가온 크립토, 앞으로 몇 년 안에 우리가 모든 결제 수단으로 일상으로 쓰게 될 암호화폐의 매스 아답션 시대를 준비하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내용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꼭 눌러주세요. 다음엔 더욱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